안녕하십니까, 포데이입니다. 자, 오늘 카메라 포토샵 강의 두 번째 시간 렌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DSLR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DSLR 카메라에 장착을 하는 렌즈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즈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다양한 렌즈의 종류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품 촬영을 할 때 적합한 렌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렌즈 구분입니다. DSLR의 가장 큰 특징은 렌즈를 촬영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마운트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죠? DSLR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렌즈를 내 마음대로 이것 꼈다 저것 꼈다 마음대로 낄 수 있다는 거죠.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많은 렌즈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많은 렌즈를 보유하고 내가 그걸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촬영 목적에 맞는 렌즈를 효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렌즈를 몇 개 단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야지 어떤 렌즈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렌즈를 올바른 렌즈를 선택해서 구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표준 렌즈라고 있습니다. 50mm 렌즈인데 이게 뭐냐면 인간이 사물을 바라볼 때의 시각과 가장 유사한 화각을 가진 렌즈를 50mm 렌즈라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화각 있겠죠, 화각. 그죠? 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화각과 거의 유사한 화각을 가진 렌즈가 50mm예요, 50mm. 그죠? 그래서 내 카메라에 50mm 렌즈가 꽂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화각과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을 때의 화각과 거의 동일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mm 표준 렌즈죠. 렌즈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런 렌즈가 있는데 이런 렌즈는 10만원 밑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가격도 저렴하고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대요. 조리개 값이 밝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밝은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렌즈가 있는데 이 렌즈로 인물 사진을 찍는다든가 가족 사진 찍을 때 이걸 활용을 해요. 굉장히 저가인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50mm 렌즈, 표준 렌즈, 사람의 화각과 거의 유사한 화각을 가진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줌 렌즈라는 게 있어요. 줌 렌즈는 어떤 렌즈들이냐면 50mm 이하의 광각 또는 이상의 망원의 촬영이 가능한 렌즈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있고 피사체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뒤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이 가까이에 있는 것도 찍을 수 있지만 이 멀리 있는 것도 쭉 당겨서 줌 기능으로 쭉 당겨서 찍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줌 렌즈라고 합니다. 즉 줌 기능이 있는 거죠. 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24mm에서 70mm까지 사용이 가능한 2470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해요. 촬영 범위가 굉장히 넓죠. 24mm 아까 50mm가 사람하고 화각이 같다고 했죠. 24mm는 화각이 더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70mm는 화각은 좁아요. 좁은 대신 멀리에 있는 것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당겨서 가깝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 기능을 갖고 있는 렌즈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줌 렌즈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광각 렌즈가 있어요. 광각 렌즈는 50mm가 아까 사람의 화각과 유사한 렌즈라고 그랬죠. 50mm 이하의 렌즈들이에요. 즉 화각이 더 넓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6mm, 뭐 24mm 이런 화각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50mm 이하의 렌즈로 화각이 넓어 주로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사용됩니다. 여행을 주로 한다면 광각 렌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죠? 여행 가서는 풍경을 한눈에 다 담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행 갔을 때 많이 사용되는 렌즈입니다. 자, 16에서 50mm 줌 렌즈이면서 줌 기능이 있는 거죠.
35에서 16mm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줌 기능이 있는데 광각 줌 렌즈겠죠. 그러니까 광각 50mm보다 이하의 그 초점 거리에서 16에서 35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피사체를 촬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각이면서 줌 렌즈의 기능으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6mm, 16에서 35mm 이 렌즈를 구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리개 수치도 굉장히 밝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화각을 자랑하기 때문에 풍경이나 아니면 여러 용도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30mm면서 줌 기능이 없어요. 딱 30mm만 초점거리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단렌즈이면서 광각 렌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거 당겨서 찍는 거예요. 멀리에 있는 피사체를 가깝게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렌즈입니다. 화각이 좁으면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다 보니까 화각은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화각은 좁은데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으니까 야구나 배구 경기나 농구 경기장을 갔을 때 우리가 이런 렌즈를 이용을 해서 멀리 있는 선수의 움직임을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mm에서 200mm까지 사용이 가능한 줌 망원 렌즈도 있고요. 300mm 굉장히 고가겠죠. 이런 거는 300mm 굉장히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1600mm 렌즈 같은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시냐면 축구 경기 게임이나 아니면 야구 경기를 보면 기자들이 그 경기장 외곽에 쫙 있어서 쭉 서서 그 촬영을 하죠.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아주 고가의 렌즈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양한 렌즈의 종류, 광각 렌즈, 넓은 화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렌즈에 비해서 피사계 신도가 깊습니다. 광각 렌즈, 50mm면 이렇게 넓게 화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이건 광각 렌즈라고 합니다. 풍경 또는 실내 인테리어 등을 촬영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렌즈만 제가 보여드리면 캐논 거가 있는데 10에서 20mm예요. 굉장히 광각이겠죠. 조리개 수치는 3.54, 최단거리 최소 24cm 정도는 떨어져야지 피사체에 초점이 맞아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터의 구형은 이 필터의 지름이 77mm라는 얘기입니다. 77mm라는 얘기는 이 앞에 필터를 꽂을 때 필터의 사이즈도 77mm 필터를 장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콘 건데요. 캐논이 중요하고 니콘이 중요하고 이런 제조사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초점거리 35mm고요. 조리개 수치 굉장히 좋죠. 1.8 굉장히 밝은 렌즈이고요. 최단거리는 30cm에 필터 구형은 52mm. 77mm보다 52mm는 약간 직경이 짧겠죠. 이런 대표적인 광각 렌즈의 대표적인 렌즈들입니다. 자, 표준 렌즈 사람의 화각과 가장 유사한 렌즈로 주로 인물 촬영에 사용이 됩니다. 밝은 조리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조리개 수치가 굉장히 낮죠. 조리개 수치가 낮다는 건 밝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밝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다 구비를 하고 있는 렌즈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준 줌렌즈. 표준 렌즈이면서 사람의 화각과 가장 유사한 표지면서 줌렌즈래요. 줌렌즈. 그죠? 줌 기능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광각 그리고 망원의 모든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입니다. 주로 24에서 70mm 초점을 가지고 있으며 DSLR 입문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24에서 70mm예요. 사람의 눈이 50mm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죠. 24mm면 어때요? 화각이 넓고요. 70mm면 화각은 좁아요. 그 대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가까이 놓고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렌즈겠죠. 조리개 수치도 낮은 편이에요. 2.8.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입문자 또는 전문가들 특히 전문가들은 하나쯤은 거의 필수로 다 갖고 있는 렌즈예요. 자, 필터 구형도 82mm래요. 굉장히 필터 구형이 크죠. 얘가 82mm래요. 그러니까 필터 구형이 크다는 거는 빛을 받아들이는 그 렌즈의 크기가 크다는 거기 때문에 색 표현이 더 풍부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크면 클수록 그 렌즈 구형이 크면 클수록 필터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17에서 85까지 인데요. 촬영 거리는 35고 67mm 필터 구형을 갖고 있다는 이런 렌즈도 있습니다.
자, 고배율 줌렌즈, 고배율의 줌 기능을 탑재한 렌즈로 아주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깝게 촬영할 수 있어 스포츠 공연 등에 사용합니다. 그죠? 자, 100에서 400mm래요. 그죠? 굉장히 고가겠죠? 조리개 수치는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수치고요. 자, 멀리 있는 것을 땡겨서 찍다 보니까 최단 거리는 최소 98cm, 약 1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지, 피사체가 떨어져 있어야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필터 구경은 77mm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검정색, 주로 대부분의 렌즈는 검정색인데 얘네들은 하얀색이죠. 하얀색으로 된 렌즈들이 약간 고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800mm 렌즈가 있네요. 캐논에. 이런 거는 안에 들어있는 렌즈 군만 해도 굉장히 많은 렌즈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멀리 있는 것을 당겨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렌즈들을 활용해서 렌즈가 하나 이루어지고요.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요. 이렇게 마운트가 되겠죠. 그럼 이 카메라보다 훨씬 무겁죠. 렌즈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카메라에다가 트라이포트를 이렇게 장착하는 게 아니라 이 렌즈에다가 이렇게 트라이포트를 장착해서 사용합니다. 즉 주객이 바뀌는 경우죠. 여러분이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를 볼 때 주변에 있는 스포츠 경기인들, 운동선수들 주변에 있는 기자들을 보면 이런 렌즈 쓰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멀리 있는 거 가까이 놓고 촬영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촬영에 적합한 렌즈 선택하기. 제품 촬영의 경우 주로 실내에서 촬영이 이루어져요. 그죠? 제품 촬영은 거의 실내에서 이루어지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이 되죠. 그리고 멀리 있는 거 땡겨서 찍을 일이 없죠. 따라서 너무 고가의 렌즈는 필요 없고 일반적인 표준 렌즈를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50mm 렌즈, 아까 저가이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50mm 렌즈 있죠. 그거 갖고 제품 촬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또 인물 사진도 그걸로 찍고요. 가족 사진도 그런 렌즈를 이용해서 찍고요. 자, 근데 50mm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단렌즈다 보니까 줌 기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겠죠. 피사체의 거리에 의해서 내가 직접 피사체에 가까이 간다든가 좀 뒤로 떨어진다든가 직접 몸이 움직여야 돼서 약간 불편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약간 고가지만 24에서 70mm까지 초점 거리가 가능한 2470 렌즈, 이런 렌즈를 추천을 해봅니다. 이 렌즈 하나만 있으면 광각 기능도 시작해서 줌기능 70mm 줌까지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광고 사진, 제품 사진이나 그런 사진은 다 커버가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렌즈 중에 하나고요. 자, 이런 50mm 단렌즈도 물론 제품 사진을 촬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렌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렌즈에 대해서 제가 장하게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렌즈를 선택을 하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강좌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제품 촬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제품 촬영을 할 때 이런 망원 렌즈는 필요 있다 없다? 절대 필요 없겠죠. 그죠? 멀리 있는 거 땡겨서 찍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고가의 망원 렌즈는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 광각이 심한 이런 16에 35, 이것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 렌즈도. 이런 렌즈들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표준 렌즈, 50mm 표준 렌즈, 이런 렌즈라든가 아니면 2470 렌즈, 이런 렌즈들을 여러분이 구비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제품 촬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제조사마다 캐논이라든가 니콘이라든가 뭐 제조사 렌즈를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그마도 있고 탐론도 있고, 그런 제조사 비교해봐서 더 저렴한 렌즈를 선택해도 제품 촬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현명한 렌즈를 선택을 해서 구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렌즈는 여러분이 너무 욕심내지 말고 기본적인 렌즈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 하나씩 더 추가로 렌즈를 구비하시는 편이 훨씬 좋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